오랜 시간 리버풀에서 주장으로 활약한 리버풀의 상징이자 박스투박스라는 단어 그 자체로 공격적인 재능부터 플레이메이킹, 수비까지 잉글랜드식 육각형 미드필더의 정점이었던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이런 제라드를 빗대어 크기는 좀 작을지라도 육각형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튀어나오면 제2의 제라드 혹은 넥스트 제라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수많은 제2의 제라드들 근황입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바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터지면 제라드,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입니다. 체인벌린은 축구 지능이 좋은데다가 볼배급과 개인 돌파 능력은 제라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2014년 벵거가 슬쩍슬쩍 잠재력을 보이던 챔보를 두고 뱉은 발언인데요. 실제로 챔보는 어릴 적부터 코비였으며 특히나 제라드 빠돌이로 아주 유명했죠. 얕은 벵거의 바람과는 달리 제대로 크지 못한 챔보는 아스날에서 어슬렁어슬렁 병장축구로 옥병장이라 불렸고, 심지어 국내의 한 군원은 공 차는 걸로 내암 걸리게 하는 수준이 거의 땅지하에서 기어올라온 히틀러급이다. 반일련적인 축구 실력이다. 18. 어지간히 못해야지. 라는 축구계 희대의 명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드림클럽인 리버풀로 이적해서는 오기병 모드로 진짜 개처럼 뛰어다니며 포텐이 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콥들은 와, 챔버 이 새끼 풀포텐 터지면 진짜 제라드. 근데 그 전에 다리가 먼저 터짐. 안타깝게도 리버풀에서 포텐이 터질만 하니 무릎 십자인대에 반월판까지 터져버리면서 사실상 내리막을 걷게 됐고, 그렇게 터지라는 포텐은 안 터지고 부상만 자꾸 터지다 결국 23년 베식타스로 이적. 31살의 현재 팀 내 평점 하위권을 맴돌며 여기서도 그리 좋지 못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K 제라드, 기성용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급 패싱력을 탑재한 것과 더불어 가끔씩 터져나오는 강력한 빠따로 팬들은 제라드의 이름을 딱 기라드라 불렀는데요. 물론 제라드의 클래스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셀틱이나 스완지 시절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메이킹하는 능력은 진짜 국내산 미드필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야물딱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기성용이 국대 은퇴 후 그 자리에 제대로 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한동안 크게 애를 먹었을 정도였죠. 그리고 기성용은 제라드 마냥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묵직한 한 방이 아주 일품이었는데, 유럽 무대에서 터뜨린 27골 중 결승골은 8골, 그리고 12개의 선제골과 3개의 동점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아주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2020년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와서도 미친듯이 롱패스들을 뿌려대며 녹슬지 않은 클래스를 증명. 기성용이 볼을 잡고 롱볼 때리기 전에 기를 모으기 시작하며 상대 팬들은 온몸이 달달 떨릴 정도였고, 지금까지도 기성용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서울은 심각한 경기력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런 활약에 36살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FC 서울의 핵심으로 부르며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게으른 제라드, 델리알리입니다. 토트넘에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영국 언론에서는 제2의 제라드 혹은 제2의 램파드가 나타났다며 아주 야단법석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9살의 하브리그에서 넘어온 에텐 유망주가 데뷔 시즌부터 33경기 10골 8도움을 기록했고, 이에 제라드 또한 현재 알리의 나이 때에 보인 제 실력보다 그는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며 샤라웃 해주기도 했죠. 이후에도 번뜩이는 재능으로 계속해서 스탯 하나는 야무지게 쌓아나갔지만 영양가는 그리 크지 않았고 또 심한 기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아쉬운 멘탈과 태도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델리알리. 그렇게 3시즌 정도 반짝했던 알리는 점점 더 망가지더니 이제 제2의 제라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신뢰의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고, 결국 요 무리뉴의 명자를 남기고 토트넘을 떠나게 됐죠. 이후 에버튼과 베식타스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그것도 쉽지 않았고 29살이 된 현재는 이탈리아의 중하위팀 코모에 몸담고 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백태클로 9분 만에 퇴장당했고, 그리고는 벤치에만 처박혀.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살찐 제라드, 닐 멜러입니다. 제라드와 같이 리버풀 유스 출신의 멜러는 사실 스트라이커인데다가 플레이 스타일은 제라드와 완전 딴판이지만 묘하게 닮은 생김새 덕분에 전날 라면 오봉 때리고 잔 제라드 또는 100m 멀리서 보면 제라드, 늘러넣은 제라드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멜러를 펫 제라드라 부르기도 했죠. 이런 멜러는 2000년대 초중반 리버풀에서 활약했는데 당시 피터 크라우치, 마이클 오원, 지브리 시세, 모리엔테스 등 쟁쟁한 골잡이들에 밀려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지만 0405 시즌 챔스 조별 탈락 위기에 빠진 올림피아코스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극적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리버풀이 이스탄불의 기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일조하게 된 멜러. 그렇게 많은 팬들의 뇌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습니다. 얼마 안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됐고, 계속되는 부상 재발로 사실상 멜러의 커리어는 그때 쫑나게 됩니다. 이후 잉글랜드 하브리그를 전전하다 다소 이른 29살에 은퇴했고, 은퇴 후 현재는 리버풀 전담 해설가로 활동 중입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넥스트 제라드, 제이 스피어링입니다. 리버풀에서 나고 자란 성골 유스 출신의 스피어링은 리버풀이 애지중지 키우던 유망주였는데요. 유스 시절부터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큰 기대를 모았고 2008년 20살에 1군에 데뷔하며 넥스트 제라드라 불리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제라드와 비슷한 위치에서 뛴다는 거 말고는 비슷한 면이 거의 없었는데, 다부진 피지컬, 훌륭한 운동 능력과 테크닉을 겸비한 제라드와는 달리 170cm가 겨우 넘는 키에 기술보다는 싸움닭같이 터프한 스타일로 살짝 기세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뭐 요런 스피어링은 리버풀의 암흑기를 상징하는 빡빡풀의 한 빡빡이를 담당하다 5시즌간 채 50경기도 뛰지
못하고 팀에서 방출. 이후 10년간 잉글 하부 리그를 떠돌다 2022년 리버풀로 돌아온 유스팀에서 현재까지 플레잉 코치로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포스트 제라드, 코너 코디입니다. 코디 또한 리버풀 토박이 스카우저 성골 유스 출신에다 유스팀에서 꾸준히 주장직을 맡으며 뛰어난 리더십과 프로의식으로 콥들은 차기 주장감이라며 큰 기대를 모았고, 이에 코디는 스피어링에 이어 넥스트 제라드 수정본이라 불렸는데요. 유스 시절 중원에서 패싱력과 수비력까지 모든 능력에서 두루두루 준수한 모습으로 제라드를 연상케 만들었지만 그 육각형이 좀 작은 모습이었고, 어릴 적 봤던 기대와는 달리 리버풀 1군에서 단 2경기만 소화하고 팀을 떠나게 됐죠. 이후 3부 리그, 2부 리그를 거치며 팬들은 에이, 넥제는 개뻘. 걔도 그냥 하부딱 선수였구만. 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간 코디. 근데 2부에 있던 울버햄튼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더니 25살의 누누 감독을 만나 센터백으로 포변 후 제대로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제라드 딱지를 뗀 코디는 봉황이 아닌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돼 계속해서 스텝업하더니 올브스의 돌풍을 이끌고 잉글국대까지 승선.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리버풀 지역 라이벌인 에버튼 유니폼을 입고 안필드를 밟기도 했으며 현재는 레스터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리틀 제라드, 조던 로시터입니다. 로시터 역시 리버풀 토박이 유스 출신으로 2014년 로저스가 유스팀에서 끄집어 올려 17살에 1군 무대에 데뷔시켰는데요. 제라드가 18살에 데뷔했으니 그보다 거의 1년은 빠른 수준이었고, 심지어 데뷔전에서 중거리포 득점까지 기록한 데다가 제라드 어릴 때처럼 똘똘하게 생긴 외모까지 더해 설렘 게이트 폭발한 곡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넥제를 찾았다며 찐막 최종 수정본 넥스트 제라드. 라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얼마 후 로저스가 잘리고 클럽이 부임했는데 하필 이맘때 잉글청대에 불려갔다가 5일 동안 3경기나 뛰며 혹사당한 뒤 햄스트링이 터져 돌아왔고, 그렇게 다시 리저브팀에 내려갔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레인저스로 이적해 재기를 꿈꿨지만 계속되는 부상으로 골골거리며 기회를 잡지 못했고, 그렇게 한때 리틀 제라드라 불린 로시터는 잉글하부 뺑뺑이를 돌며 망한 유망주 태클을 타게 됐죠. 28살이 된 현재는 잉글 오브리그 올덤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검은 제라드, 나비 케이타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박스투박스의 전형과도 같은 모습으로 독일을 씹어먹고 옵션 포함 1000억에 리버풀로 영입된 케이타. 이에 신난 리버풀은 제라드 이후 공석이었던 상징적인 등번호 8번을 달아줬고, 심지어 입단식에 제라드까지 달려와 축하해주며 기대감을 저 세상까지 증폭시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확실히 재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스러운 느낌으로 찌름함을 남겼고, 이후에는 부상, 폼 회복, 오 가나요? 부상, 폼 회복, 오 드디어 부상. 이것만 반복하며 최악의 먹튀로 전락. 그렇게 몇 년간 욕이란 욕은 다 처묵처묵하는 와중에 당신들은 아직 진짜 나비 케이타를 보지 못했다 라는 멘트를 뱉었고, 이에 팬들은 아직도 뭔가가 더 남은 거냐며 공포에 떨기도 했죠. 그리고 계약 막판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리버풀은 계속해서 재계약을 시도했는데, 이에 케이타는 2일 2시즌 챔스 결승에서 명제돼 기분 상해죄로 전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며 재계약을 거절했고, 불안에 떨던 컵들은 안도하며 오히려 좋아를 외쳤죠. 이후 브레멘으로 이적했는데 여기서도 개판치더니 현재 헝가리로 유배, 같은 임대를 떠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뽀글머리 제라드, 커티스 존스입니다. 9살에 리버풀에 입단한 본투비 리버풀 토박이 유스 출신 존스는 어린 시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제라드가 18세 이하팀 감독 당시 기술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릴 때보다 훨씬 낫다 라며 극찬했는데요. 그리고 클럽의 지도 아래 17살에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이에 또다시 리버풀 팬들은 찐막 최종 마지막 수정 진짜 넥스트 제라드 등장이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출장수를 늘려가며 경험치를 먹고는 있지만 기복을 보이면서 어느덧 24살에 접어든 현재 생각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딘 모습인데요. 물론 롯데 자원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쏠쏠한 자원이지만 20년 전 제라드가 24, 25살 시절에 주장원장을 차고 이스탄불의 기적을 읽었으니 넥스트 제라드라는 기대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가 조금 늦게 터지는 대기만성 유행의 선수들도 많은 만큼 전체적인 평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헝가리 제라드, 도미니크 소브슬라이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1000억을 넘게 태워 내려오며 무려 등번호 8번을 달면서 큰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줬는데요. 그래도 멀끔한 외모에 날카로우면서도 강력한 킥력, 또 뛰어난 활동량에다 어릴 적부터 제라드의 빠돌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꾹 참던 리버풀 팬들은 에라 모르겠다. 무려 8년 동안 공석이었던 8번이라니. 최종종 마지막 라스트 제출본 최종 검토 진짜 찐 리얼 헛돈이 심한 넥스트 제라드 떴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킥력으로 중원 살림에 큰 보탬이 됐고, 드디어 8번의 대를 잇는 모습에 컵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아낼 지경이었죠. 근데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오픈빨이 끝나고 나니 슬슬 폼 저하가 찾아오더니 후반기에는 줄부상까지 더해 8번 전임자 그분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랄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다음 2425 시즌 슬롯으로 감독이 바뀌자 어디 비법책이라도 읽은 듯 단점을 상세하고 진또배기로 거듭나기 시작한 소보슬라이. 지랄하기가 무섭게
또 전반기가 끝나자 폼이 곤두박질 쳤고 왔다리 갔다리 심한 기복으로 이제는 그저 활동량 원툴 마라톤 선수라 놀림받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제라드 후계자 조던 핸더슨입니다. 처음 리버풀에 넘어와 달글리시 아래 윙어로 뛰며 다른 의미로 사왕이라 불린 핸더슨. 근데 훌륭한 프로의식과 성실함으로 나머지 사왕들이 다 나가리 되는 동안 느리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우승 가능한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리버풀 황금기의 주역이 됐는데요. 핸더슨과 같은 경우는 실력보다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제라드의 후계자라 불리는 편인데 2015년에 12년간 팀을 이끈 제라드에게 무겁고도 막중한 리버풀의 완장을 물려받았지만 뛰어난 인품과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리버풀을 넘어 타팀의 선수들과 팬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클럽풀의 주장직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죠. 근데 말년에 뜬금 돈지랄 뺨의 시체인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평소 해오던 가치와 신념을 중요시하던 행보에 버전한 모습을 보였고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는데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건지 기름반 연봉을 단 6개월만 찍먹하고 사비를 털어 아약스로 이적. 이사 이후 시즌부터는 주장에 선임됐지만 이적과 관련해 또다시 구설에 휩싸이면서 아주 혹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현대판 제라드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발베르데가 제2의 제라드라고는 그닥 불리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야무진 빠따에다가 엄청난 활동량과 스피드 또 다재다능함으로 어디 박아도 1인분 이상씩은 해주는 것까지. 제라드 은퇴 후 요즘 축구판에서 제라드와 가장 흡사한 스타일로 볼을 차는 선수는 발베르데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굳이 다른 점을 따지자면 제라드의 능력치에서 패싱력과 기술적인 능력치를 조금 떼다가 활동량과 신체 능력이 좀 더 몰빵한 느낌이죠. 오죽하면 한때 제라드와 영혼의 콤비를 보였던 수아레즈는 국대 후배 발베르데를 향해 발베르데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저에게 제라드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라고 샤라웃 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레알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만큼 얼마나 더 성장해 제라드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갈 길도 멀구만 다재다능함 때문에 요즘 풀백들 똥 치우느라 바쁜 발베르데.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찐 제2의 제라드 리오 제라드입니다. 첫째 똘레미, 둘째 똘레미, 셋째 똘레미, 넷째 드디어 아들 레미에 성공하며 많은 리버풀 팬들의 쾌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제라드의 유일한 아들 리오는 17년생으로 많은 정보는 없지만 일단 조금씩 공개된 것들에 의하면 일단 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빠와는 달리 왼발잡이로 추정, 거기다 정교한 킥에다 파워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뻥용이네 왼용이네 제라드 빠따? 아니 이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라드가 사우디에서 감독한다고 콧들은 혹시나 리오가 제대로 된 축구 교육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는데 2025년 제라드가 알 에디파크 감독직을 그만뒀다는 소식이 퍼지자 콧들은 내심 흐뭇해하며 당장 리버풀 유스팀에다 입단시키라며 아우성. 근데 중요한 건 리오는 첼시 팬이라는 거. 아빠가 첼시장에서 넘어졌던가? 끝!